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분 경영 채널입니다. 한국경영컨설팅 김지용 본부장입니다. 제가 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을 뵈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기술력도 상당하고 영업력도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작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 일만 하시다 보니 모르고 놓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절대 알아서 조사해주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을 파악하고 신청하고 관리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일만 늘어날 뿐이고 지원금 자체는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에서 1년에 단기 순이익 5천만 원을 남기려면 매출액을 10억에서 15억 정도 보통 하셔야 합니다. 무상지원금 5천만 원을 받는 것은 매출액 10억에서 10억을 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R&D나 기술개발 자금 1억을 받으려면 경쟁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고용지원금은 직원을 고용하는 절차 외에는 다른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공짜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짜 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시니까 병원에 갈 때 진료비를 감면을 받듯이 기업에서 고용보험료를 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 고용 시에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많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활용을 제대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금의 집행기관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나오는데 행안부 자금은 도, 시, 군, 심지어 구별로 또 나오는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만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접수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운영기관을 여러 군데를 두고서 간접적으로 접수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과 내용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검색하기도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운영기관별로 TO가 달리 정해져 있어서 어느 운영기관에서는 마감되었지만 다른 운영기관에서는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기업의 조건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인원수만 하더라도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1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고 직원이 없더라도 첫 직원을 뽑을 때 가능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창업한 지가 몇 년이 안 되든지 메인비드나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정이 있다든지 업종 코드에 따라서 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다양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지만 제조업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고요. 뿌리기업 관련 업종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고 자동차 부품 업종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고 지역별로 주력산업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한 지 7년이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요. 기업의 주소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업, 대구시, 경북,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 이러한 지역을 단위로 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직원의 나이나 학력에 따라서 다양한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노동부에서는 34세 이하를 이야기하고 지자체 행안부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도 있는데 신중년이라는 단어도 노동부에서는 50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40에서 64세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있는데 보통 40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봤을 때 고졸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고 이공계 전문학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고 학력이 무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도 비자에 따라서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입니다. 또 이런 비자가 있으면 대부분이 가능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원금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직원의 입사 시기에 따라서 소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지원금 사업 공고일 이후에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있고 그해 1월 1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하는 지원금이 있고 대부분의 지원금은 입사 신고하기 전에 사업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입사 신고를 한 이후에 지원금을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시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사업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다양합니다. 어떤 지원금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원금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원금은 사전에 사업계획서 심사를 올려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러나 고용지원금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술개발 자금처럼 그렇게 경쟁률이 높거나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만 작성하면 80에서 90% 정도는 승인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오늘 5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대표님을 뵙다 보면 열심히 일하시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 제도가 있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기업 현장이 결코 만만치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대표님이 계시고요. 사로잡고 힘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힘있는 대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일주일에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들어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기업 경영에 큰 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